문제 2번은 단순 요소 구현으로, 문제 2-1번은 보고서 페이지 전체에 서식을 설정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2-1번은 테마를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자, 현재 보고서 보기에 문제 2 페이지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메뉴 보기에 테마를 선택을 하고 보고서 테마 중에서 접근성 높은 난초를 적용합니다. 1-2번은 문제 2페이지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사용해서 보고서 제목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도형을 추가하기 위해서 삽입에 쉐이프에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추가합니다. 자, 도형의 제목과 서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도형에는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 없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서식 창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와 그리고 각종 서식을 적용을 합니다. 자, 우선 도형 서식의 도형에서 자, 도형을 확장을 하면 자, 도형 종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자, 둥근 모서리는 15로 설정하래요. 그래서 둥근 모서리의 값을 15로 적용합니다. 옵션 중에 텍스트를 설정으로 변경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란에 급여 지급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자, 서식은 글꼴은 시고 UI, 또 크기는 20으로 설정, 그리고 굵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글꼴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선택. 또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적용.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문제 2-1의 2번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너비와 높이 조정해서 해당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카드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2-1번은 급여 지급 현황을 나타내는 카드 신규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문제 2페이지에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자, 시각화 창에서 카드 신규를 추가합니다. 카드 신규는 여러 개의 필드를 추가해서 시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창에 제시된 필드를 추가할게요. 자, T 급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T 급여 내역 테이블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측정값 중에 순서대로 자, 총 급여와 총 기타 수당, 총 공제 금액, 총 수령액 4개의 측정값을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 변경해야 되겠죠. 자, 시각화의 서식 지정 옵션을 클릭을 해서 자, 시각적 개체에서 우선 레이아웃을 확장을 하고 레이아웃의 스타일은 카드로 설정을 하고 근데 이미 기본은 카드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카드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표시된 최대 카드 수는 4로 입력하고 다음 설명값의 서식을 바꾸기 위해서 레이아웃은 축소하고 설명값을 확장합니다. 계열이 모두로 적용된 상태에서 자, 값의 글꼴 크기는 18로 변경하고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 그리고 레이블의 글꼴 크기 바꾸라고 되어져 있죠. 자, 하단으로 내리면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확장을 해서 자, 글꼴 크기는 14로 지정하고 위치를 아랫값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4개의 측정값에 동일한 서식이 적용이 되어질 거고 자, 설명값의 표시 단위는 없음으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계열이 모두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표시 단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측정값의 표시 단위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계열을 총 급여로 선택을 하면 자, 하단에 표시 단위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표시 단위를 없음으로 설정하고 자, 나머지 측정값도 자, 총 기타 수당 선택해서 표시 단위 없음으로 설정. 그리고 총 공제 금액도 표시 단위 없음으로 설정. 다음 총 수령액도 표시 단위를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카드 신규는 이렇게 단위를 측정값 하나하나 변경해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카드의 테두리를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죠. 설명값 축소하고 카드를 확장해서 자, 테두리가 설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카드를 문제 2-2의 1번 위치에 순서대로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카드의 크기를 조정을 하고 문제 2-1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신규에 추가된 측정값 순서대로 맞춰서 문제 2-2의 1번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은 월 슬라이서를 나타내는 타일 슬라이서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슬라이서 종류 중에 타일 슬라이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렌더 테이블에 월 영문 필드를 사용을 하고 서식을 적용하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월의 순서는 제뉴어리, 페이버리, 디셈버 순으로 영문월 순서로 정렬을 해서 문제 2-2의 2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타일 슬라이서를 추가합니다. 자, 칼렌더 테이블에 월 영문 필드를 추가를 하고, 자, 이제 서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시각화의 서식 지정 옵션에서 시각적 개체에 도형에서 도형의 종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하고 둥근 모서리를 1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표시된 최대 행수에 표시된 열을 바꾸라고 되어져 있죠. 자, 레이아웃을 확장을 해서 자, 표시된 최대 행수는 3으로 그리고 표시된 열은 1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값의 글꼴 종류와 크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값의 글꼴 서식은 자, 설명값에 있어요. 그래서 설명값을 확장을 하고 자, 상태가 기본값인 상태에서 글꼴 종류는 자, 시고 UI 세미 볼드로 설정을 하고 크기는 14로 설정, 그리고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단추의 채우기 색은 지정된 헥스 코드로 바꾸라고 되어져 있죠. 자, 설명값 축소하고 선택한 단추의 채우기 색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단추 옵션을 확장을 해서 상태는 선택한 상태로 두고 자, 하단에 채우기를 확장을 해서 자, 색에 다른 색 적용해서 지정된 헥스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일반 탭에서 제목의 설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 내용은 월 순서를 제뉴어리, 페이버리, 디셈버 순으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죠. 슬라이서에 나열된 영문월의 목록을 제뉴어리, 페이버리, 디셈버 순으로 표기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려면 정렬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뉴어리가 1월, 페이버리가 2월, 그리고 디셈버가 12월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칼렌더에 월 영문 필드를 선택을 하고 열 도구에 열 기준 정렬을 선택을 해서 정렬 기준을 월 NO라는 필드로 할당을 합니다. 월 NO에는 1, 2, 3, 4, 12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열 기준 정렬에서 자, 영문월을 가지고 시각화를 했을 때 제뉴어리를 1번으로 그리고 디셈버를 12번으로 정렬해서 나열하겠다라고 열 기준 정렬을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서의 목록을 보면 이렇게 제뉴어리, 페이버리 순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제 이 슬라이서의 크기와 너비를 조정해서 문제 2-2의 2번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3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리본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3-1번은 연월 기준으로 급여 지급액을 나타내는 리본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2페이지에서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리본 차트를 추가합니다.
자, X축에는 칼렌더에 연월 필드를 추가하고, 그리고 Y축에는 T 급여 내역에 총 급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에 보면 부서별로 구분되어져 있죠. 범례 영역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내역 테이블에 있는 부서를 범례에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X축의 연월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차트의 추가 옵션 클릭해서 축정열에 연월을 선택을 하고 다시 추가 옵션에 축정열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리본 차트의 크기를 조정해서 문제 2-3의 1번 위치에 배치합니다. 3-2번은 리본 차트의 서식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 창의 서식 지정 옵션으로 이동. 자, 시각적 개체의 X축에서 자, 값의 글꼴 크기는 10으로 설정하고 제목은 해제합니다. 그리고 Y축 확장해서 제목 해제. 범례의 위치를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범례 확장하고 위치는 현재 왼쪽 위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 왼쪽 상단에 누적됨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눈금선을 확장을 해서 가로 눈금선의 스타일은 점선의 너비를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선 스타일은 점선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너비는 2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리본의 서식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눈금선 축소하고 리본을 확장해서 자, 리본의 투명도를 변경을 하는데요. 리본의 색의 투명도를 50으로 설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리본과의 열 사이의 간격은 2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레이아웃을 확장을 하고 리본과 열 사이의 간격을 2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축에 가깝게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으로 변경하고 확장해서 위치를 축에 가깝게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합계 레이블을 표시하고 서식을 바꾸라고 되어져 있죠. 리본 차트는 합계 레이블 옵션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축소하고 합계 레이블을 설정으로 변경, 그리고 확장해서 자, 값의 글꼴 크기는 10으로 설정하고 배경색을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배경의 옵션을 설정으로 변경하고 확장해서 색을 자, 흰색에 10%더 어둡게로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흰색 계열에 10%더 어둡게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0으로 설정. 그럼 리본 차트의 맨 상단에 이렇게 합계 레이블이 함께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목의 서식을 바꾸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일반의 제목에서 자, 텍스트는 부서별로 입력을 하고 자, 글꼴은 시고 UI 볼드, 크기는 14. 다음 텍스트 색상은 다른 색 클릭해서 자, 지정된 헥스 코드 입력하고 그리고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다음 3-3번은 현재 페이지의 연도가 2024년도 값으로 필터되도록 기본 필터링을 적용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필터 창을 확장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조건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 페이지의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 창에서 칼렌더의 연도 필드를 이 페이지 필터에 추가를 하고 자, 필터 형식은 기본 필터링 상태에서 2024년도 값으로 필터를 적용합니다. 다음 2-4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원형 차트를 구현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4-1번은 부서와 직책 필드를 기준으로 총 급여 지급액을 원형 차트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서와 직책을 데이터를 탐색하도록 계층 구조로 표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원형 차트에
부서와 직책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해서 총 급여로 시각화하라라고 하는 거죠. 보고서의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원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원형 차트는 범례와 값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범례에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면 계층 구조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급여 내역 테이블에 있는 부서와 직책을 범례에 추가하고 요 총 급여를 값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를 추가해서 이렇게 시각적 객체 헤더에 드릴다운 아이콘이 표시가 되도록 구현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차트를 문제 2-4의 1번 위치에 배치하래요. 자, 차트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해서 현재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4-2번은 원형 차트의 서식을 변경하는 작업이죠. 자,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 창에 서식 지정 옵션으로 이동. 자, 시각적 객체의 범례에서 범례의 위치를 위쪽 가운데로 설정을 하고 요 세부 정보 레이블에서 자,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우선으로 설정. 그리고 레이블의 내용은 범주와 총 %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값에서 글꼴 크기는 1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일반 탭에서 자, 제목을 확장하고 부서와 직책으로 입력하고 자, 글꼴 종류는 시고 UI 볼드에 크기는 14로 설정. 그리고 텍스트 색상을 클릭해서 헥스코드에 지정된 헥스코드 입력해서 색상을 변경하면 돼요. 그리고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다음 4-3번은 원형 차트의 계층 구조를 직책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범주의 부서와 직책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해서 현재는 부서 단위로 표시를 한 거예요. 직책 단위로 표현하려면 시각적 객체의 드릴 모드 아이콘 중에 세 번째 아이콘이죠. 계층 구조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동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책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하면 직책으로 표현이 될 거고 다시 첫 번째 아이콘 드릴업을 클릭하면 부서별로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 외에 네 번째 아이콘은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이라고 해서 부서 밑에 직책을 표현을 하는 거고 다시 드릴업을 클릭하면 이전 단계로 이동.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드릴 다운 설정하려면 클릭은 자, 드릴 모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아래와 살표 동그라미로 바뀌게 되고 특정 부서를 클릭하면 그 부서에 따른 직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릴업을 사용하는 건 동일하고 사용이 끝나면 드릴 모드는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헤더에 있는 드릴 모드 아이콘을 사용을 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건 직책 단위로 표현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아이콘인 계층 구조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동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책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대로 계층 구조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4개의 아이콘의 용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